여러분, 여행 가서 현지인들의 삶을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멋진 답이 될 것 같아요. 배경은 베트남의 한 작은 어촌 마을이고요. 무대는 바로 물 위입니다. 이 투어의 핵심은요, 그냥 쓱 둘러보고 사진 찍는 그런 관광이 아니에요. 뭐랄까, 베트남 전통 어촌이랑 그곳의 배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백 년의 역사까지 이걸 하나하나 기록하는 아주 깊이 있는 문화 탐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는 법이죠. 이 투어의 출발점은 바로 물 위입니다. 베트남 해안의 그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이 패들보드 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특별한 분위기부터 한번 느껴보시죠. 이때가 1월 15일, 그러니까 베트남의 겨울이었어요. 보통 겨울 계절품 때문에 바다가 막 거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해안가는 정말 잔잔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변을 둘러싼 산이랑 해안선이 바람을 딱 막아주는 거예요. 와, 정말 패들보드 띄우기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완벽한 날씨였죠. 자, 이제 잔잔한 물살을 가르면서 마을의 심장부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가 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물 위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진짜 삶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그 과정 자체가 이 투어의 핵심입니다. 물길을 둘러보니 이 마을의 역사를 그대로 품고 있는 세 종류의 배들이 눈에 띄어요. 마치 이 이야기에 살아있는 주인공들 같달까요? 정말 귀엽게 생긴 바구니 배, 날렵해 보이는 작은 목선, 그리고 묵묵시 자리를 지키는 새우잡이 배까지 과연 이 배들 하나하나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근데 이 투어에서 정말 재밌는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거창한 최신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우리 손에 늘 있는 평범한 휴대폰 하나로 이 모든 걸 담아냈다는 거예요. 덕분에 마을의 그 고요한 평화를 전혀 깨지 않고 어부가 대대로 물려받은 그 엄청난 기술로 노를 젓는 경이로운 모습까지 조용히 관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마을의 진짜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기발한 발명품 하나에 집중해 볼까요? 바로 바구니 배입니다. 아니, 이 단순하게 생긴 배에 무슨 대단한 이야기가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식민지 시대의 아픔과 그걸 이겨낸 현지인들의 정말 놀라운 지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왜 하필이면 완벽하게 이렇게 동그란 모양일까요? 다른 모양도 아니고 말이죠. 정답을 바로 알려드리기 전에 이 독특한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대체 왜 둥글어야만 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믿어지세요? 이야기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프랑스 정부가 모든 어선에 엄청나게 무거운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건 배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큰 바구니일 뿐입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완벽하게 둥근 배를 만든 거예요. 와, 정말 상상도 못한 저항의 방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 허점, 즉 이건 바구니야 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날 이 바구니 배는 어업과 운송을 책임지는 이 사람들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수적인 도구가 됐습니다. 저항의 상징이 어떻게 한 문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까지는 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경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을을 다니다 보면 곳곳에 이렇게 생긴 독특한 삼각형 모양의 그물이 보여요.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하니 바로 작은 새우를 잡기 위한 그물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 작은 새우가 우리가 아는 베트남 요리의 심장, 바로 그 전통 피쉬 소스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모든 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매일 밤 여기서 잡히는 새우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배 한 척이 하룻밤에 무려 1000kg 이상을 잡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그 양이 수천 킬로그램에 달하기도 한대요.
이 작고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 사실은 얼마나 거대한 산업을 움직이고 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곳 어부가족의 하루는요, 우리랑은 조금 다르게 해가 질 무렵에 시작돼요. 아버지는 오후에 바다로 나가서 밤새도록 거의 12시간 동안 조업을 하고요. 동이틀 무렵에야 돌아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나와서 방금 잡은 싱싱한 새우를 시장에 내다 팔 준비를 하는 거죠. 고된 노동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끈끈한 가족애. 바로 이게 이 마을의 하루를 만드는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작은 어촌 마을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려고 해요. 이 특별한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여행이란 과연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행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현지 문화와 전통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것. 둘째, 우리가 발 딛는 곳에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왜곡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미래의 여행이 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여행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문하는 그 장소의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발견하고 들려주는 과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 앞으로 여러분이 떠날 다음 여행을 조금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